안녕하세요. 기라의 사랑방 사연입니다.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혼한 며느리에게 며느리 돌이 운운하다 망신당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유정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주말 아침,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거실을 스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빨래를 개던 그녀는 아직지만 듣기 싫은 벨소리에 손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제사 날짜를 알리고 그날 아침 일찍 나와 돕겠다는 말을 기대하는 어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전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유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사 도와야지 작년엔 안 왔으니 올해는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니? 라는 말 한마디가 유정의 마음을 단단히 찔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사, 김장, 집안 행사, 시어머니의 친정까지 모두 유정이 떠맡아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유정에게 유정의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시니 내가 유정의 엄마이고 아빠이니 나를 잘 챙겨라라는 말씀을 늘 하셨죠.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갔지만 아직 유정이 며느린 줄 착각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유정이 단호하게 저희 이혼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듯 웃으며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문자로 제사 준비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고기, 생선, 전 부치는 인원까지 시시콜콜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유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후 조용히 살고 싶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괴로웠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주식 투자와 대출을 해서 완전 망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남자는 다 그런 거다. 잘못할 수도 있지.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고 너도 돈 버니까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않니? 라며 덮어주었고 오히려 유정을 탓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불길한 예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엄마 체면 좀 세워줘라는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유정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 집안은 여전히 자신을 며느리로 묶어두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과거로 끌어내리려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저 굴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생각보다 길고 고단할 것이라는 걸 유정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평소처럼 장을 보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둘이 과일 코너 앞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시댁에 일이 있다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제사인데 제사에는 와야 되지 않아.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유정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직감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못 들은 척 계산대로 향하려 했지만 두 아주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정은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이혼한 사람이 시댁 제사에 가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끊긴 마트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혼한 줄 몰랐어.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다른 아주머니도 허둥대며 미안해. 정말 몰랐어. 우리가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정은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계속 묶어두려 한 결과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혼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며 유정은 휴대폰으로 단체 문자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유정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사 준비에 유정이 안 도와준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유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벽이 하나 세워지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거신 사람은 남편 쪽 친척인 큰숙모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럽다는 말투로 그래도 남사스럽게 이러면 안 된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이미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게 분명했습니다. 유정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큰 숙모의 입에서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잖니. 작년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둘러댔다는데 올해는 제사 와야 되지 않겠니? 유정은 통화하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손가락만 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남편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엄마 체면 좀 세워줘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미안함은 단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동료 민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정아, 너희 동네에서 제사 얘기 돌아다니는 거 알아? 라는 질문에 유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제사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압박의 시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정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유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불편한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전 남편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가볍고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정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물도 식히기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제사만 좀 도와주면 안 돼. 작년엔 일 있다고 사람들한테 둘러댔는데 명절 때도 그렇고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뻔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외도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자신을 가족으로 묶어두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유정은 가만히 그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태연하게 웃는 얼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눈빛. 그런 모습이 더욱 화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이혼했잖아. 내가 왜 제사를 가야 돼? 유정의 짧은 말에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너 안 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엄마도 상처받으시고. 그는 여전히 체면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말없이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머릿속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간섭을 묵인하고 자신의 잘못엔 침묵하던 이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잖아.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게 하지 말자. 그 한마디에 유정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신을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의 태도는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정이 설득 잘해. 이번엔 무조건 와야 되라는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유정은 씁쓸하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진심이 아닌 시어머니의 지시였던 겁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제가 계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조용히 먼저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에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는 순간 유정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누적된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을 과거로 끌어내리려는 압박이라는 걸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제사 날짜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유정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예전엔 얼마나 착했는데. 목소리는 한없이 서운한 척했지만 정작 이혼했다는 사실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정을 며느리로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유정이 일하고 있는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휴, 이번 제사 준비가 큰일이야. 며느리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려 퍼졌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정 쪽으로 쏠렸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시어머니는 감정에 호소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얘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딸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유정은 더는 참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언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무료로 부리는 식모종으로 취급하셨죠.
어머니가 언제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신 적이나 있으세요? 딸 같은 며느리요. 그게 어딨는데요. 딸처럼 생각하셔서 매번 용돈 바라시고 안부 전화에 합가하자고 늘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 그렇게 했는데요? 유정의 반박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간 고요해졌고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정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억울한 척하는 기색은 여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정아, 방금 전화 다 들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한 거 모르셨대? 아시는데도 저러시는 거야? 전 남편은 뭐하고? 시어머니가 저래. 현 시어머니도 아니고 전 시어머니께서. 유정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그제야 민경의 얼굴에 황당함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 중 몇몇은 속삭이며 자리를 떴고 사무실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회사에서까지 대들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데라며 상황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였습니다. 그 결과 유정은 며느리인데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 며느리 도리 안 하는 사람으로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유정은 퇴근길에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체면을 무기로 자신을 옥죄려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유정은 예전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정은 퇴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모아둔 파일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방 안은 숨막힐 만큼 고요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몰래 주식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았던 내역,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태도가 드러난 녹취, 시댁 행사 일정표까지 모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다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감싸고 돌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유정에게는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얼굴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인심 좋고 점잖은 노인으로 통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핏대를 세우며 몰아붙였습니다. 집안일을 조금만 미뤄도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며 비난했고 제사나 김장철에는 새벽부터 유정을 부려먹으며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잡아먹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유정은 손에 쥔 녹취 파일 목록을 스크롤하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녹취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밖에선 내 칭찬도 해.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땐 네가 시집 왔으면 다 해야지. 세상에겐 좋은 시어머니로 며느리에겐 악질로 군림했던 그녀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정은 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고 그녀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어머니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제사 하루 전인데 이게 말이 되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어. 겉으로는 서운한 척, 속으로는 강요와 압박이 깃든 문장들이었습니다. 유정은 모든 문자를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이어 단톡방 참여자 명단을 확인하자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유정이 며느리인데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 며느리 도리 안 하는 사람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유정은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하든 제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곧이어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화 많이 나셨어. 이번 한 번만 좀 와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철없고 무책임했습니다. 평생 마마보이로 살아온 그의 태도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난 내 가족 아니야. 유정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 안은 고요했지만 유정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에 눌려 숨죽여 지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차례야. 유정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동네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전화를 돌리며 친척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정을 얼마나 생각했는데, 딸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 며칠 후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몇몇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도 안 오고 뭐 하는 거냐는 말이 오갔고 몇몇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겐 유정이 여전히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는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얘를 얼마나 위해줬는데 이렇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네.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말에 숙모와 고모는 그래도 제사인데 얼굴은 내밀어야지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웃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유정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정이 단단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뜻밖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서운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니? 유정은 조용히 앞까지 걸어 나가 시어머니와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언제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무료로 부리는 식모로 생각하셨죠. 딸 같은 며느리요. 그게 어딨는데요?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유정은 미리 준비해온 녹취 파일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시어머니가 과거 유정에게 퍼부었던 차가운 말들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내가 내 칭찬도 해.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땐 내가 시집왔으니까 당연히 다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무슨 딸이야. 키는 대로 하기나 해. 넌 왜 안부 전화? 매일 같이 안 하는 거야? 합가는. 생각해봤니? 내가 나를 모시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이번 달 용돈은 왜 안 붙이니? 내 친정에도 돈 보내는 거 아니지? 내 아들 돈으로 헛짓하지 마라. 고모와 숙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평소 점잖고 인심 좋은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낯설게 다가온 듯했습니다. 이웃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근거렸습니다. 유정은 이어 남편이 몰래 주식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았던 증빙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제사에 오지 않는 이유,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아 가정을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덮었죠. 그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방패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말을 왜곡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정은 차분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도 끌려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숙모와 고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웃들도 고개를 떨군 채 속삭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얼굴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곧게 들고 회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롭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관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뒤 마을은 회관에서 벌어졌던 일로 술렁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점잖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던 이웃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녹취 진짜 충격이었어. 나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 역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전날 회관에서 벌어진 폭로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던 고모와 숙모조차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도 발길이 뚝 끊겼고 평소 자신을 따르던 이웃들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에게 이런 분위기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정이 폭로한 주식 투자와 대출 문제는 이미 일부 지인들을 통해 퍼졌고 마마 보이면서 집안도 그렇게 만들었다더라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는 며칠째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유정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 몇몇은 유정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혼한 것도 몰랐고 미안해요. 유정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길게 반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좋은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진 자리에는 두 얼굴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남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이제 유정을 향해 비난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정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폭로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까운 친척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처럼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린 몰랐던 게 많았어라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세심하게 쌓아올렸던 체면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유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린다는 기분보다는 자신이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젠 며느리라는 이름에 묶이지 않는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폭로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전과 달리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동네에서 오르내리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볼 때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고 친척들 역시 예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에게 이 변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눈치를 보는 눈빛에 금세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좋은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한때 가까웠던 이웃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남편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어깨를 펴고 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마보이 기질에다 몰래 벌인 투자와 대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자 그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유정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유정은 그 사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했고 새로운 동네에 작은 원룸 계약을 마쳤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일만 하던 그녀는 어느새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이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며 웃었고 유정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오후 유정은 익숙했던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음속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과거가 이제는 흔적만 남은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앞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유정은 작은 캐리어를 옆에 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유정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골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도 억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높이자 유정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유정은 결국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끊임없는 연락과 괴롭힘, 집요한 전화에 유정은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번호는 차단을 했지만 그 흔적들을 없앨 수 없었지만 음성 메시지함에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동네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가 책임지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올 수 없고 전화나 문자, SNS 연락도 모두 금지되었지만 전 남편이 연락을 다시금 취했지만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자세한 사항을 모르셨던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이 사실을 아시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 이혼을 말렸던 본인들을 자책하시며 그동안 딸이 겪었던 일을 모르고 이혼을 말렸던 거에 미안함을 느끼셨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인간들이랑은 엮이지 못하게 엄마 아버지 지켜주겠다. 이젠 유정아, 너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마침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유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과거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당일 아침, 친구가 유정이 이사하는 걸 도와주었고, 유정은 텅 빈 집을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 아무도 날 괴롭힐 수 없어.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